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53%로 나왔습니다. 12일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MBS 결과입니다.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53%, 부정적인 평가가 19%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73%, 50대가 64%, 30대와 60대가 각각 47%, 70대 이상은 42%, 20대에서는 38%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주와 전라도가 85%의 지지율을 보였고, 충청도가 56, 인천 경기가 53, 서울이 51, 강원 제주도가 50, 부울경이 47, 대구 경북이 31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긍정 부정 평가가 31대 2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의 지역은 긍정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2배가량 높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긍정 부정적 평가가 31대 2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긍정 기대감은 65%, 부정 기대감은 24%였으며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긍정 기대감이 11% 높고 부정 기대감은 26%나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인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7%, 부정적인 평가는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가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이 29%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 거의 더블 스코어네요. 그죠? 개혁신당은 6%,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2%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내란, 김건희, 최병 사건 등을 다루는 일명 3대 특검법은 찬성이 64%, 반대가 2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이 95%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의 가로로 쓰러져 가지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의 가로로 인한 건강 이상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표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NS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기를 강조하고 대통령 혼자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공직자들의 헌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부처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공직자들을 배려하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무속 논란이 있었던 청록색 민방위복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한 까닭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은 것이 이 노란색 민방위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NSC 회의에서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청록색 민방위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것을 입으라며 민방위복 변경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록색 대신 노란색을 일관되게 착용해 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부터 청록색을 공개 착용했으며 이에 대해 무속 논란과 실용성 문제, 민방위 마크의 공공감리 사용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민방위복 교체에 약 1억 원이 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방위 마크 디자인은 용역을 통해 개발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후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청록색 복장이 도입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국 사람에게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 구구 유튜버가 방송 중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암살을 위해 미국에 총기를 요청하려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대선 전 암살 시도를 계획했으며 유튜브 방송에 이를 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듣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암살 첩보로 이 후보에게 방탄조끼를 취했으며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고 경호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협박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거덜낸 국가 재정,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에 정치적 제약 속에 국정 운영을 시작했으며 중도 보수 선언은 국민의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 중심의 공약은 과거 보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정부를 둘러싼 구조적 제약은 정치 지형뿐 아니라 대의 여건과 악화된 국가 재정 상황에서도 기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5% 세수 감소, 87조 원 세수 결손, 105조 원 재정수지 적자 등 심각한 재정 악화를 남겼습니다. 2026년 기준 의무 지출은 총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 재량 지출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에는 총 수입 중 정부가 재정적으로 조정 가능한 재량 지출 비중이 9%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연평균 42조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이나 기금 여유 재원 활용, 성장률 제고, 비과세 정비 등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속적 재정 확대는 일시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세 없는 재정 운용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강자에게 더 많이 걷는 억강부약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징악부강 방식은 일시적 성과를 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득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근본적 재정 개혁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국민 통합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중간 배당받아 생활비 분리과세 추진 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히며 배당 소식에 대한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되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저배당 문제는 재벌 중심의 구조와
경영진의 급여 선호 등으로 분석되며 투자 매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적 분할과 인수합병으로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정한 시장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량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구조를 암소와 송아지에 비유하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주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